아주 먼 옛날 강원도의 깊고 푸른 산골짜기에 한 마을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마을 가장자리의 허름한 오두막에는 강민준이라는 젊은 총각이 살고 있었습니다. 민준은 어릴 적 돌림병으로 부모님을 모두 여의고 굳은 살이 박인 두 손과 강인한 의지만으로 홀로 험한 세상을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매일 동이 트기 무섭게 일어나 지게를 짊어지고 깊은 산으로 향하는 것이 그의 고단한 일과였습니다. 비록 가진 것은 낡은 도끼 한 자루와 지게 하나뿐인 마을 최고의 가난뱅이 신세였지만 그의 눈빛만은 언제나 맑고 총명하게 빛났습니다. 성품이 곧고 마음씨가 고와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그를 아끼고 칭찬했습니다. 아이고, 민준이 총각도 산에 가는구먼. 저렇게 성실하니 하늘이 언젠가는 알아주겠지? 유난히 맑게 갠 어느 여름날, 민준은 더 좋은 땔감을 구하기 위해 평소보다 훨씬 깊은 산속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름 모를 새들의 노랫소리와 서늘한 소량기가 그의 지친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한참을 오르다 보니 바위 틈에서 흘러나오는 맑은 계곡물 소리가 그의 귓가를 간지럽혔습니다. 목이 마른데 시원한 물 한 모금 마시고 가야겠구나. 민준이 계곡가로 다가가 손으로 물을 뜨려던 바로 그 순간 어디선가 여인의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고요한 산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야! 누구 없나요? 제발 살려주세요. 민준은 망설일 틈도 없이 소리가 나는 쪽으로 쏜살같이 달려갔습니다. 계곡 한가운데 집채만 한 바위 위에 비단 옷을 곱게 차려입은 아름다운 아가씨가 위태롭게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바로 이웃 고을을 다스리는 윤현감의 외동딸, 윤서화 아씨였습니다. 아씨. 무슨 일이십니까? 아이고, 다행이다. 저기 뱀이? 저 커다란 뱀 때문에 내려갈 수가 없어요. 민준이 서화의 손가락 끝을 따라 시선을 옮기자 과연 바위 아래에는 어른 팔뚝만 한 거대한 구렁이가 또아리를 틀고 있었습니다. 약초를 캐러 나왔다가 그만 산의 주인을 만난 서화는 혼비백산하여 바위 위로 피했지만 구렁이가 자리를 비켜주지 않아 옴짝달싹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씨,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제가 조심스럽게 길을 비켜달라 청해보겠습니다. 민준은 도끼를 내려놓고 긴 나뭇가지를 들어 조심스럽게 구렁이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구렁이를 해치려 하지 않고 오히려 존중하는 태도로 길을 터주기를 청했습니다. 산의 영희시여, 이 아가씨가 겁에 질려 있으니 부디 너그러이기를 비켜주시길 바랍니다. 신기하게도 민준의 진심이 통한 것인지 구렁이는 스르르 몸을 풀어 깊은 풀숲 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아씨. 조심해서 내려오십시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나리. 서화는 바위에서 내려오며 자신을 구해준 사내를 찬찬히 뜯어보았습니다. 거친 손과 해진 옷차림은 영락없는 나무꾼이었지만 그의 용감한 기계와 자연을 존중하는 따뜻한 마음에 서화는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끌렸습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성함이 어찌 되시는지요? 저는 강민준이라고 합니다. 아씨. 민준. 참 좋은 이름이네요. 저는 윤서하라고 해요. 그렇게 두 사람의 운명적인 첫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서화는 고마움의 표시로 값비싼 비단 손수건을 건넸지만 민준은 정중히 사양했습니다. 아씨께서 무사하신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부디 조심히 돌아가십시오. 민준은 그 말을 남기고 다시 자신의 지게를 짊어지고 묵묵히 산을 올랐습니다. 하지만 서화의 아름다운 얼굴과 고운 목소리는 민준의 마음속에 깊은 파문을 남겼습니다. 그날 밤, 민준은 좀처럼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자꾸만 서화 씨의 모습이 아른거렸습니다. 아니야. 나 같은 천한 나무꾼이 어찌 감히 현감댁 아씨를 마음에 품는단 말인가. 정신 차리자. 한편 집으로 돌아온 서화 역시 민준의 용감하고 진솔한 모습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만나본 사내들은 모두 자신의 신분과 재산만을 보고 접근했지만
민주는 순수한 마음으로 자신을 도와준 첫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두 사람은 서로를 잊지 못했습니다. 운명은 그들을 다시 계곡으로 이끌었습니다. 서한은 약초를 캔다는 핑계로, 민주는 나무를 한다는 핑계로 매일같이 그 계곡을 찾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두 사람은 마침내 계곡에서 다시 마주쳤습니다. 민준 나리. 서아 아씨. 오늘도 약초를 캐러 나오셨군요? 두 사람 모두 서로를 다시 보고 싶어 그곳에 왔지만 그 마음을 쉽사리 드러내지는 못했습니다. 아씨, 계곡물이 차가우니 발을 헛디디지 않게 조심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나리. 나리께서도 나무하실 때 다치지 않게 조심하세요. 그렇게 두 사람은 계곡에서 자주 만나며 서로에 대한 마음을 키워갔습니다. 서한은 나뭇가지로 땅에 글자를 그려가며 민준에게 글을 가르쳐 주었고, 민준은 세상의 지혜와 더 넓은 세계에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민준 나리는 정말 총명하세요. 이렇게 빨리 글을 깨우치시다니요. 모두 아씨께서 잘 가르쳐 주신 덕분입니다. 아씨 덕분에 제 세상이 넓어지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두 사람의 마음은 신분의 벽을 넘어 더욱 깊어졌습니다. 아씨. 저는 아씨를 진심으로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저도요, 민준 나리. 나리를 만난 후로 제 세상이 온통 빛으로 가득 찬 것 같아요. 두 사람은 마침내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지만 달콤한 시간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윤현감의 종이 우연히 계곡에서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두 사람의 모습을 목격하고 만 것입니다. 현감 나리. 큰일 났습니다. 아씨께서 저 천한 나무꾼 놈과 몰래 만나고 계십니다. 이 소식을 들은 윤현감은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내 금지오겹 외동딸이 감히 천한 나무꾼 놈과 정을 통했단 말이냐. 윤현감은 당장 종들을 시켜 민준을 잡아들이고 서하는 방 안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아버님. 민준 나리는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제발 오해를 풀어주세요. 입 닥치거라. 현감의 딸로 태어났으면 그에 걸맞게 행동해야지. 어찌 가문의 명예에 먹칠을 하려 드느냐. 그날 밤 종들에게 붙잡혀온 민준은 윤현감 앞에 무릎을 꿇어야 했습니다. 이놈. 내 놈이 감히 분수도 모르고 내 딸을 홀렸단 말이냐. 현감 나리. 저는 진심으로 서아 아씨를 시끄럽다. 내 놈 따위가 감히 사랑이라는 말을 입에 담느냐. 여봐라. 저놈의 종아리가 부러지도록 매우 쳐라. 민준은 그날 밤 혹독한 매질을 당했지만 끝까지 서하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당장 이놈을 이 고을에서 쫓아내라. 다시는 내 눈에 띄지 못하게 하란 말이다. 민준은 피투성이가 된 몸으로 정든 고향을 떠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언젠가 반드시 돌아오겠다는 굳은 다짐이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서아 아씨. 기다려주시오. 반드시 떳떳한 사내가 되어 아씨를 찾아오겠소. 방 안에 갇힌 서하의 울음소리가 밤새도록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상처투성이 몸을 이끌고 민준이 향한 곳은 조선의 심장, 한양이었습니다. 며칠을 굶주리며 걸어 도착한 한양의 거대한 모습은 그를 압도했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갈 곳도 먹을 것도 없이 거리를 헤매던 어느 날 민준은 종로의 한객주 앞에서 기력을 잃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여보시오, 젊은이. 괜찮은가? 정신 좀 차려보게. 객주의 주인인 박객주가 그를 발견하고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죄송합니다. 며칠을 굶어서 그만. 쯧쯧. 딱하게 됐군. 행색을 보니 시골에서 올라온 모양인데 딱히 갈 곳은 있는가? 박객주는 민준의 순박한 인상과 성실해 보이는 모습에 마음이 끌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객주에서 일해보지 않겠나? 품삯도 주고 잠자리도 마련해주겠네? 정말이십니까?
정말 고맙습니다. 주인 어른. 민주는 감격하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낮에는 땀 흘려 일하고 밤에는 서화가 가르쳐준 글을 바탕으로 홀로 책을 읽으며 공부를 계속했습니다. 민준이, 자네는 참으로 성실하고 셈도 빠르구나. 장사 수완이 보통이 아니야. 시간이 흐르며 민주는 장사에 비범한 재능을 보이기 시작했고 박객주의 신임을 얻어 객주의 중요한 일들을 도맡게 되었습니다. 한편 고향에 남겨진 서화는 여전히 민준을 그리워하며 들어오는 혼담을 모두 거절하고 있었습니다. 이 못된 것. 언제까지 그 천한 놈을 잊지 못하고 이럴 셈이냐. 아버님, 제 마음은 오직 민준 나리뿐입니다. 다른 이와는 혼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2년의 세월이 흘렀을 때 민준에게 일생일대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조정의 높은 벼슬아치인 최 판서가 박객주를 방문했습니다. 젊은이, 물건에 대한 식견이 참으로 놀랍구나. 혹시 글도 할 줄 아는가? 민준의 해박한 지식과 단정한 태도에 감탄한 최 판서는 그에게 붓글씨를 써보라 했습니다. 허, 이 필체가 웬만한 선비보다 낫구나. 젊은이, 나를 따라와 더 큰 일을 해볼 생각은 없는가? 민준은 박객주에게 깊이 감사 인사를 드리고 최 판서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최 판서 밑에서 본격적으로 학문을 배우고 관직 업무를 익히며 눈부신 성장을 거듭했습니다. 민준아, 내게 명나라와의 무역을 맡겨보려 한다. 이 일을 성공시키면 조정에서도 너를 인정하게 될 것이다. 민준은 객주에서 쌓은 경험과 뛰어난 수완을 발휘하여 명나라와의 무역에서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 공로를 인정받아 그는 마침내 관직에 오르게 되었고 상업으로도 큰돈을 벌어 한양에서 손꼽히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고향을 떠난 지 7년, 민준은 마침내 정삼품 당상관의 자리에까지 올랐습니다. 이제야 서아씨 앞에 당당히 설 수 있겠구나. 민준은 화려한 행차를 준비하여 7년 만에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행렬을 본 마을 사람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7년 전 쫓겨났던 가난한 나무꾼이 눈부신 금의 환양을 한 것입니다. 저분이 정말 우리 마을 민준이가 맞단 말이야? 아이고, 세상에 이런 일이. 민준은 곧장 윤현감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7년 전 자신을 매질하고 쫓아냈던 바로 그 집이었습니다. 대문 앞에서 민준의 행차를 본 윤현감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네, 내가 민준이가 아니냐? 어찌 내가 이런 높은 벼슬에? 그렇습니다. 현감 나리. 7년 만에 인사드립니다. 이제 저는 떳떳하게 서아 아씨를 찾아왔습니다. 부디 저희의 혼인을 허락해 주십시오. 윤현감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민준은 자신보다 훨씬 높은 지위의 인물이자 조선 최고의 부자 중 한 명이 되었으니까요. 그때 방 안에서 한 여인이 뛰쳐나왔습니다. 7년의 세월에도 여전히 아름다운 서하였습니다. 민준 나리. 정말 나리가 맞으세요? 민준을 알아본 서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쏟았습니다. 7년간 애타게 기다려온 사람이 마침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서아 씨.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게 해서 미안하오.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7년이라는 긴 시간도 그들의 사랑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알겠네. 서아를 자네에게 맡기겠네. 며칠 후 민준과 서화는 온 마을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성대한 혼례를 올렸습니다. 신분의 벽을 뛰어넘은 진정한 사랑의 결실이었습니다. 이후 민준은 자신의 재산으로 마을에 서당을 세워 가난한 아이들을 가르치고 다리를 놓아 사람들의 생활을 윤택하게 했습니다. 어느 맑은 날 민준과 서화는 아들의 손을 잡고 처음 만났던 계곡을 다시 찾았습니다. 만약 그때 나리가 이곳을 지나가지 않았다면 우린 어찌 되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든 만났을 것이오. 진정한 사랑은 시련을 이겨내고
반드시 운명을 찾아내는 법이니까. 그렇게 두 사람은 평생을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삶을 살았습니다.